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유 열사의 고향이며 3.1운동의 성지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유관순 열사가 그 업적에 걸맞는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편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유정우 회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유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석대 박충순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충순입니다.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는 1962년 국가에서 수여한 훈장이 전시돼 있습니다. 건국 훈장 독립장, 독립유공자 품격 가운데 가장 낮은 3등급입니다. 유 열사가 3.1 만세운동에 끼친 상징성을 감안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 열사의 서훈을 높여달라는 천하의 시민들의 요구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가의 예우를 받기까지는 해방이 되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네, 올해는 3.1운동이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죠. 네, 그래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의 서훈 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서 또 그 대우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다 알고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서훈 등급이 3등급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건국 훈장 등급은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1등급이 대한민국장이고 2등급이 대통령장이고 3등급이 독립장인데 그리고 밑에 이제 4등급이 애국장, 5등급이 애국장이 4등급이고요. 5등급이 이제 애족장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중에 우리 유관순 열사가 3등급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1등급은 30여 분들인데 안중근 열사라든지 뭐 윤봉길 열사, 김구 열사들이 있고 30명 중에 또 중국 분들이 5분이 또 포함되어 있고 충청도 출신이 또 5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가 갖고 있는 3.1운동 자체가 일본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북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이렇게 좀 전체적인 시대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던 운동의 성격이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훈 승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특히 10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뿐만 아니라 여야 얼마 전에 여야 모두 토론을 통해서도 최소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에 대한 그런 역사적 의의나 여성 독립운동가로서의 저평가됐던 부분은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서훈 등급을 만들었을 때 62년도에 이게 3등급까지밖에 없었는데 제일 낮은 등급인데 사실은 그 법에 보면 상훈법에 보면 공족이 국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 뭐 지위인데요. 최근 5년 동안 보훈처에서 그 빅데이터 조사를 해봤어요. SNS상에 140억 건을 조사를 했더니 1등이 안중근, 2등이 김구, 3등이 윤동주, 그리고 4등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국민적인 관심도는 4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서훈 등으로 보면은 뭐 1등급이 한 30명, 뭐 2등급이 한 94명 되면 100한 20, 30등 이상 이렇게 내려간다는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네요. 유 회장님은 아무래도 이 기념사업회를 맡고 계시면 더 절실히 느끼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상훈법에 보면은 서훈 기준은 상훈법 3조에 서훈 대상자의 그 공적 내용 또 그 공적이 국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 및 또 그 지위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위라는 것은 그 지금 서훈을 받고 있는 공적 공을 세운 그 사람의 지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해서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 서훈법이 제정될 당시면 1960년도인데 60년도에 이 기준에 의한다면은 그 당시는 좀 제가 말씀이 좀 지나칠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는 일본의 고위 관직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이런 조금 폭력죄를 쓴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사람이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 유관순 열사는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한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당시 그 시대 조류로서는 그렇게 공감을 못하고 더구나 그 사람의 지위로 본다면 딴 사람들은 상당한 지위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유관순 열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데 1학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상당히 도외시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유관순 열사가 해방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3.1절만 되면 유관순 한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유관순 열사의 비폭력한 거가 참 마음에 와닿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거지. 유관순 열사가 그 당시 아우네 장터 만세 사건 때 부모를 총살을 당하고 그걸 그렇게 당해도 낫자루 뭐 이런 거 가져간 것 없이 맨손으로 항의를 했지 무력을 안 썼기 때문에 이 3.1 독립 만세 운동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때 폭력을 사용했다면은 아마 아우네 장터에서 19명이 죽고 30명이 부상당한 게 아니라 수천 명이 아마 학살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어느 땅에도 만세를 못 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훈법에서 이렇게 유관순 열사가 3등에 제일 끝털이 3등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하자면은 62년도에서 90년까지는 건국훈장 3등급 받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밖에 없는데 3등급을 했다는 건 제일 끝털이 훈장을 줬다는 얘기고 1990년도에부터는 이제 건국훈장을 5등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때 3등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시 이제 서훈 등급을 제정하고 심사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 무력투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고평가 받았고 유관순 여사처럼 지평력 운동한 분들은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 또 볼 수도 그랬지 있을 않나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에 두 분께서 그 적당한 평가냐 또 수훈 등급이 어느 정도냐에 훌륭한 말씀과 사실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관순 열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유관순 열사가 이런 토론이나 당신의 어떤 그 대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저는 이런 자리 자체가 좀 면구스럽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아닐까. 왜 그러냐면 유관순 열사에 대한 대우나 훈격이 올바르지 못하고 낮게 받았다라는 거를 누구나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올려드려야 되는가, 제자리를 찾아드려야 되는가 하는 게 좀 아쉽고 면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시는 분야에 예를 들면은 앞에 나와 박 의원께서도 계시지만은 국회에서나 이런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진심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까지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우가 합당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에, 해방 전에는 사실은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발굴이 되질 못했어요. 근데 발굴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유관순 열사를 앞에 내세워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용을 했습니까?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용이 이제 나쁜 의미로 쓰면은 좀 나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의 힘을 빌렸다는 얘기죠. 그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을 교과서에서 빠짐없이 실려왔던 건 모든 분이 배워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것은 그분의 행적이 그만큼 우리 국민에게 식민지를 막 벗어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그 모범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직계에 와서는 이게 올바른 평가냐 아니냐를 토론한다는 게 얼마나 참 그 면구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열사가 물론 그 독립운동 하실 때는 나중에 이런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으셨겠죠. 뭐 그 당시에 뭐 서운이란 이런 거는 뭐 전혀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유관순 열사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좀 이제 뭐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좀 유 거칠었는데, 열사의 예. 그런 부분들이 발굴이 되면서 예.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충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된 건 사실적인 측면도 있겠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유 열사가 낮은 등급이라는 데는 모두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낮게 이제 등급이 설정이 됐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이제 높인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선 62년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30분에 대해서는 저는 애초부터 등급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후에 또 토론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 유관순 열사의 공적이 천안지역으로만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국한된 평가들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수용 기간이 이제 1년으로 짧게 됐던 이런 이제 평가만 돼 있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 여학생 더더구나 그 1919년이라고 하는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런 운동을 하는 남자 여자 똑같이 동등하게 지금처럼 평가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여성으로서에 대한 평가들은 제대로 62년도 그 당시에는 수용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등급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용 기준이 있어요. 8년 이상이 돼야 뭐 3등급까지 하고 4년 이상이면 뭐 4등급이고 1년 이상이 돼야 5등급인데 옥중이라도 같은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밀한 부분들이 다 재평가가 돼야 된다. 단순히 유관순 열사만이 재평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받고 계시는 약 1,940여 명에 대한 그 건국 훈장 등급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유관순 열사에 대한 부분이 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당시 시대에 그렇게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로서 독립 3.1 운동을 참여했던 부분에 있어서 갖고 있는 세계사적 이런 영향에 대해서까지 평가한다면 1등급으로 올려서 해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야 의원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목소리를 지금 모아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1등급이신 분들 중에서 아마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도
그 아마 주로 이제 중국 장제스 총통 그쪽 가족들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 잘 모르죠.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1등급인데 유관순 열사는 전 국민이 아는 정말 뭐 그러니까 장제스나 손문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이 알지만 네. 그 부인 숭메이링이 1등급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모두가 깜짝 놀라서 정말 그러냐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은 없고 그 1등급의 여성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국내에는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 예, 없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성 운동가는 2등급에 한 분 계시는데 이런 걸 국민들이 알면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는 예. 우리나라 여성 중에 2등급 받은 분이 남자현이라고 네, 합니다. 저기- 그분도 근련에 잘 몰랐다가 네. 근련에 영화가 나와가지고 영화 그 암살. 그래서 예. 상당히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나라 사람은 그 폭력에 의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해서 그런 게 안 나온가 그런 그 생각이 남 열사가 여성 독립 운동가 중에서는 지금 현재 여성 최고 현재 등급이시네요. 최고 등급을 받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예.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우리 유관순 열사가 1등급, 뭐 2등급, 3등급, 4등급을 하는 건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3등급을 받으면 뭐하고 1등급을 뭐 하겠느냐 이런데 지금 상위 등급 1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대우가 달라지고 그 유족들이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면 기념사업에서도 유관순 열사를 서운을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그것은 딴 뜻이 아닙니다. 아마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요. 잘하고 잘 못하는 것, 즉 공과 갑니다만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을 잘 못하면 그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또 젊은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국가 사회의 발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우리가 다 알기는 3.1 운동하면 유관순이다. 이렇게 훌륭하게 칭해놓고 그 대우는 형편없이 해주면은 젊은 사람들이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즉 젊은이들의 앞으로 그 참 희망과 용기를 갖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 달라 이런 것을 그 젊은이들이 줘야 되는데 그 단 이유로 보면 유관순 열사만 봐도 그게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야 된다. 본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서운을 높여주자는 거지. 어떤 뭐 살림에서 돈을 많이 주자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몇 등급까지 올리시기를 회장님은? 저는 지금 5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지난해 3등급이죠. 18년도에 청와대 그 국민청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성과가 안 있었는데 그때는 1등급으로 해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윗등급으로만 해달라 윗등급.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예. 금년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작년 2월 달에도 그랬고 뉴욕타임즈에서 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라고 칭찬을 했고 금년도 1월 15일 보면 뉴욕주에서도 그 참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정해서 한다고 그렇게까지 해서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 독립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지사들 중에서 1등급을 받은 3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세계 딴 언론에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훌륭하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관순 열사는 외국에서 2번이나 지금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모델이 유관순 열사의 그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는 저는 1등급을 줘도 괜찮다. 그래서 아깝지 않다 지금은 말씀이시죠. 1등급을 주려면 예.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관순 열사의 그 등급이 낮게 책정된 거는 제가 이걸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컨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그분의 지위라든가
또 형의 형기라든가 이런 객관적 자료들을 많이 감안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평가가 만족한 평가냐면은 사람은 어떤 일을 겉으로 내놓고 하는 일과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그 또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유관순 열사는 첫째는 돌아가시기까지 한 분입니다. 옥중에서 그 3월 1일 날 만세 운동과 아운의 고향에 와서 4월 1일 날 만세 운동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만세 운동을 그 안에서도 전개한 거를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아픈 거 알고 두려운 거 아는 소녀였었지만 그걸 감내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정신과 후세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낮은 등급으로 된 건 겉으로 드러난 수치로 드러난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분이 후세에 끼친 영향, 교과서라든가 영화라든가 그 많은 곳에 우리들이 그분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었던 뭐 열등감이라든가 패배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극복하는데 그야말로 큰 교육적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지향했던 것은 그 기미 독립선언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고 그 공약 3장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기미 독립선언서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게 바로 평화 정신이거든요. 자유와 평화, 평등 이런 것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질적인 외부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후세에 끼친 영향 이것을 감안하면 그 어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못지않는 정말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제 입으로 이렇게 몇 등급을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그래도 최고 등급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게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실 독립운동에 물론 이 공의 크고 작음이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정확하게 또 구분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최근에 또 그 앞서 얘기 나왔는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동안 너무 우리가 저평가되고 또 박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최근에 또 75명이 새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뭐 등록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2019년 하여튼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면요, 그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받은 분이 대략 1,940여 명이 되시는데 그 중에 어쨌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받으신 숫자가 18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 1.7%, 2% 정도인데 물론 이제 받으신 분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작년부터 국무총리께서도 그렇고 올 1월 달에 대통령님하고 국무총리 회동에서도 이 남녀를 동등하게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게 공평한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활동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중으로 그 두려움과 또는 사회적 편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3.1운동 자체가 남녀노소 그다음에 나이 없이 모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끌어 나갔다는 것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래서 대통령님과 총리께서 직접 그런 지시를 통해서 조금 개선안을 좀 보훈처에서 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성인 경우에는 정황상 독립활동 참여 사실이 확인 시 서훈을 추진해라.
이제 그러니까 정황상이에요. 지금까지는 옥고를 몇 년 며칠을 살았는지, 뭐 또는 신문에 그런 게 게재가 돼 있는지, 뭐 이런 서류와 공적 조회가 아주 까다롭게 돼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약간 그러니까 구두로 들어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조사해서 이제 새롭게 발굴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서원을 주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늦었지만 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우리나라 1등 서원에는 여성이 한 분이고 2등이 바로 그 영화 암살에 나와서 전지현 분이 했던 역할을 했던 남자연 분이 이제 2등급으로 이제 서원을 받게 됐는데, 재평가를 통해서 이게 꼭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좀 대우와 예우를 받고, 저는 기본적으로 하향 평준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독립운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잘하고 이렇게 서열화보다는 대통령께서 아까 참고 자료에서 나왔듯이 독립운동을 해서 패가망신을 한다는 그 후손들이 이런 부분은 최소한 국가가 기본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를 살려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여성들의 그 평가가 여성이 때문에 그 저평가된 게 아니고,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활약상 그게 발굴이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한편에 어떤 개인적으로 틀린다면 너무나 과장을 해놓고, 또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활약상을 좀 잘 파악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 공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모르고는 어려운데, 그 모르는 것이 그 여자기 때문에 몰란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 국민이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국가에서 나서서 그런 사항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100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텔레비전 기획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 프로그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저희가 살면서 몰랐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새롭게 또 발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좀 저평가됐다는 부분이. 여성들이 객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됐거나 적어도 대등하게 평가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할 정도로 우선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네. 1등급을 받으신 분이 그것도 이제 한국 분이 아니고 중국 분인 이제 송미령 여사고, 이제 그분은 물론 뭐 그분 드린 거를 제가 폄하시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그렇죠. 충분히 그 우리 임시정부에 도움을 주고 네. 또 국가에 이제 이끌어가는 지도자 옆에서 충분히 도움을 주게끔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분은 남자연 여사만 2등급에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유관순 열사가 왜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그 기준 그 잣대를 만들어 놓은 그 잣대만 들이대 가지고 이분은 뭐 징역을 몇 년 어떤 일을 했고 신분이 어떻고라는 그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높은 것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그 행적을 발굴해내기가 만만치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유관순상 심사를 하러 다니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우리 시어머니 또는 우리 집안내 누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객관적 자료를 물증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많고, 또 여성분이기 때문에 그만 이렇게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그 여성들, 우선 그분들이 활동 자체가 이렇게
어떤 활동을 객관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외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은밀하게 연락을 한다든가 심부름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숨어서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본명을 쓰질 않고 가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뭘 띄워도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박충순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실제 그분의 함자는 뭐 박순충이었다 그러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있고 그래서 또 유족들도 그 어머니나 할머니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를 그렇게 내세우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납득이 되고 뭐 이랬으면은 가능하면 많은 분에게 드려야 그게 후손에게도 큰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촉에같이 이렇게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죽었어도 그러나 후손은 나를 잊지 않는다.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원 등급이 올라가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원 등급이 바뀌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건지 과연 소원 격상이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회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서원을 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일정 보상금을 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1등급에서 3등급은 변동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이제 경제적 보상금은 그대로예요. 네, 사실은. 이게 만약에 뭐 3등급이었다가 1등급이 돼서 뭐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1, 3등급은 동일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4등급, 5등급 이렇게 등급이 돼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원을 올려달라 이런 것은 정말로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에 맞는 격에 맞는 예우, 뭐 그 정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철저하게 정량, 그러니까 뭐 옥고를 얼만큼 했는지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까지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조정하기 위해서 저희 동료 의원 국회의원님들이 4분이 상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요지는 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공정에 따른 역사적 평가를 해서 달라졌을 때 서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이럴 경우에 서운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은 한번 1등급, 3등급 하면 조정이 불가합니다. 현재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상원법 개정안이 4분 여야 할 것 없이 4분이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훈처하고 안행부에서 이 체계를 한번 잘못 건들면 한 명이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이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안정성이 좀 무너진다라고 해서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현재 보훈처하고 주무부처인 안행부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다 조정하면 좋은데 우선은 3.1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폭력의 향후 그 여성 독립운동으로서 또 이 세계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 3.1운동의 대표 우리 독립운동이 유관순이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도 인정한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이라고 대한민국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만 이래도 우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유관순 서원 승격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요거는 전체가 아니고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열사만 고집해서 이제. 해서 올릴 수 있는 근거법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공적 내용과 그중에 특히 사회적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재평가를 해서 하자 이렇게 한 법이고요. 실현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우선 원론적으로 얘기는 누구든지 새로운 공적이 추가가 되면 등급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상원법 4분이 내셨는데 대표 발의를 거기를 통해서
뭐 변경을 통해서 재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간도 걸리고 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법보다 우선인 이 특별법을 통해서 우선 합의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만은 성을 올리는 그런 특별법을 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도 긍정적 반응도 보이고요. 여야 의원님들도 우선 그렇게 좀 워낙 법이 완강하니까 이제 특별법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33분 대표 공동 발의를 해서 지금 논의를 할 준비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유관순 열사의 서운 격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화면을 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 나이에 유관순 열사가 모진 고문을 받은 만큼 그거에 맞는 합당한 대우로서 서운 격상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나이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어린 나이 만세 부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테고요. 모두 다 1, 2등급을 준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훌륭한 분이신 건 당연한데 지금 다시 서운 등급을 조정하면 체계가 뒤죽박죽되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서운 등급 격상에 대해서 의견들이 참 다양하네요. 이게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또 모두가 이렇게 서운 격상에 나서면은 또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도 이제 이 형평성 문제를 또 얘기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그 구상훈법에 의하면 건국의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공로가 뚜렷한 분에게 이제 이 상훈을 건국 그 상훈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 훈장이 이제 후일 바뀌기를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기 나라를 이루거나 유지해 나가는 기초 터전 국기를 공고히 하며 기여한 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나라를 세운 건국에도 기여하고 국기는 그 나라가 섰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섰으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탄탄한 자리가 아니었을 때 그 기반을 제대로 해준 분이 누구냐. 아까 모두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관순 열사만큼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없지 않는가.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도 그렇게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한번 상훈이 등급이 책정되면은 아마 바꿀 수 없는 거로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변동이 왔으면 다분히 평가도 재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재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드렸던 분이 어떤 분은 상훈을 박탈했거든요. 그건 어떤 그렇죠. 등급에서 제로로 만든 거니까 그럼 변동이 온 겁니다. 그러면 격상시키는 거는 안 되고 내리는 건 된다라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인간은 완벽하게 한 번에 이렇게 정한 게 뭐 이게 불변이다. 그건 너무 오만한 생각이 아닐까요, 인간으로서?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바뀌었거나 인식이 바뀌었거나 그러면 재평가의 길은 적어도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 첫 번째 대상으로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듯이 유관순 열사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운 등급을 아예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좀 오만한 그 인간으로서는 건 좀 그렇죠. 어떻게 판단한 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후손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선조를 이제 서운을 격상시켜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얘기도 보물처럼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운 등급이 격상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유관순 열사의 서훈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3등급인지 뭐 몇 등급인지도 몰랐어요. 유관순 열사가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서훈 등급이 낮다 소리가 왜 나왔나 그러면은 2015년 이전에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건국 훈장 대통령장 이상이면 2급입니다. 네. 2급 받는 분은 추모제라고 하면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날 대통령께서 화환을 보내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거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몇 년 해봐도 안 와요. 거기 있던 분이 왜 안 온가 그것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알았나 보죠. 서훈을 3등급 받아서 대통령 화환도 안 보내준다. 그래서 이번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 행정 얘기를 해보니까 그걸 못 찾습니다. 찾다가 여기저기 행자부 국가보훈처 연락해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법으로 탁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와 행자부, 보훈처 이런 데 하나의 얘기 마냥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거를 찾으려고 그 기자분이 얘기해서 컴퓨터를 다 뒤져보고 물어도 보고 해도 하는데 이제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첫째는 그 차이입니다만은 우리 유관순 열사는 다행히도 1915년 이후에는 추모제 때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줍니다. 왜 보내주냐면 그분들에게 2015년부터 왜 보내주냐 그러면 그 전에 그 박 대통령도 그때 우리 기념사업회 회장이 유관순 열사가 이런데 거의 화환도 안 보내주는데 그게 될 얘기냐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도 판단해 보니까 그거는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줬다 그게 잘못됐다 해서 보내줬고 그해 보내준 게 그 다음에 보내줬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데 그것을 또 부정을 못하고 그 전에 보내줬으니까 보내줘서 작년에도 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서울에서 뭐 꽃다발 조화 한번 하고 한 게 아니라 걔도 얘기했지만은 그 젊은 사람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 그게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이 1등급이든 뭐 2등급이든 그것 없이 그래도 우리 국민이 존경한 만큼 서훈도 그렇게 해줘라. 그래야 젊은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뭘 받고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은 뭐 자랑하려고 뭐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의 유관순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이런 게 잘못됐는데 젊은이들에게 이런 희망과 용기를 좀 잃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거지. 뭐 다른 아무런 거 없습니다. 유 열사가 나라에서 이제 특별히 생각하긴 했는데 문제는 서훈이 여전히 3등급을 못 벗어나는 상황인 거네요. 좀 보충 말씀드리면 우리는 유관순 열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유관순 누나라고 하는데 그렇죠. 앞에서 회장님이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훈 등급을 올린다고 해서 뭐 보상이 더 간다든지 물질적 이런 거보다는 그 후대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17, 18 나이에 목숨 걸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높이 길이 사자 그런 영향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 애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이런 롤 모델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정신이 말씀하신 오늘 토론 내내 말씀하셨던 비폭력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3.1운동이 갖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그 평가만 할 게 아니라 그 산 증인으로서의 유관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100년이 지나도 유관순 누나죠. 그 표현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유관순 누나의 그 정신을 계속 계승하고 그런 것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함양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최소한 최고 등급을 올려주자.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뭐 화환 하나 더 오고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열산이 한 것은 이제 열산은 보통 자기가 스스로 남이 피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의 그래서 우리에서는 이준 열사 분사했다 해서 이준 열사 유관순 열사도 병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고문에 의한 병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사가 아니다 해서 열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참 그 표현을 제가 좀 이런 말하면 웃었습니다만은 나는 많은 누구 평가하는 것 보면 그 유관순 열사가 그 일본의 재판권을 부정하고 재판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일본에 대한 그 자존심을 살렸다 해서 민족 3.1운동에 꽂히고 민족의 누나라 한다고 이렇게 표시하니까 여성 독립단체에서는 항의가 들어왔어요. 무슨 항의냐? 3.1 운동의 꽃이라고 하지 말라 해야게 별이라고 해라. 별. 예. 그리고 민족의 누나라고 하는데 누나라고 하지 말고 민족의 딸이라고 해라. 이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또 여자분들은 여자분대로 또 유관순 열사가 너무 그 좀 약하다는 이런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거 뭐 싶습니다. 충분히 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그 지금 충남에서는 유 열사 외에도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든지 김자진 장군 또 뭐 이상재 선생 뭐 굉장히 많죠. 아까 뭐 독립 1등급 중에서도 지금 5명이나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2등급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또 단재 신채호 선생 또 천안의 이동영 선생도 아마 다 2등급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1등급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예. 실제로 최근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천안 지역에서요. 서우 이동영 선생님에 대해서 승격하자라고 하는 실제 준비 모임도 하고 뭐 서명 운동도 하고 저한테도 좀 같이 그걸 해달라고 요청도 왔는데요. 국회에 가면 동상이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흉상이 1분 계시는데 그 흉상이 바로 우리 천안 출신의 이동영 초대 국무총리시죠. 네. 그래서 흉상만 있는데 그래서 동상도 하고 서운도 1등급을 해달라.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받은 대한민국이라 해서 국기를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유관순 열사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임시정부의 수반으로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평가를 통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국회에서는 현재 940여 명에 대해서 한 5년여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서 취지는 약간 가짜 열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새롭게 더 뭐가 발굴이 되고 공적이 나오면 조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좀 재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한 30년 됐기 때문에요. 한번 들여다보고 제대로 좀 평가를 하나가고 이게 자꾸 국민들이 등급을 올리면 뭐 나라에서 뭘 이렇게 주는 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미 변동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제격에 목숨 걸고 하신 분들에서 그 정신들을 후손들이 제대로 계승하고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천안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동영 선생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선생님, 지금 서훈 등급이 한 30년 됐잖아요, 그죠? 제정한 지가 넘었죠? 62년이면은 뭐 지금 60년 더 됐네요. 그 사이에 아마 많은 또 변화도 있었고 또 작년 같은 게 대전에서 서훈 등급 박탈당한 경우도 있어요. 예, 김태원 선생이 이제 가짜다 그래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조사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의원님 지금 말씀에 국회에서 한다는데 그걸 이렇게 면전에서 조금 다른 의견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 참 조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수조사를 해서
올려드리는 분들은 또 그렇지만 저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확실하게 잘못된 거라면 모르지만 그거 참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보다는 그때 재평가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마련해서 그 어떤 특정한 분이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 얘기가 되면은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네, 회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고 아까 그 충청남도 쪽에 보면은 내가 자주 다녀서 그런 거 아니라 이동영 선생님이 천안 출신인데 그분을 내가 좀 참고해서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좀 2등급 지금 대통령장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장으로 올려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이제 참 내가 박 의원님을 만나서 이 얘기인데 박 의원님이 이번에 특별 법안을 제시했는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뭐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움직이려 그러면은 생각은 쉽습니다만은 쉬울 수가 없고 아주 이게 국회에서 얼른 하루 이틀에 한두 달에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보니까 우리 박 의원님이 하듯이 맨투맨로 어떤 분에 대해서 특별히 참 이번에 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한 특별법을 하면서 이것은 사회적인 과제고 국민적인 요구다 이런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분을 특별법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지 이걸 전체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이 이번에 그 발의는 이거 시작이자 앞으로 많은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은 손쉽게 좀 해 나가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 좀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면 잘 되고 잘못되고 어렵습니다. 해결 국회에서도 해결 못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3.1절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이맘때 여고생이던 유관순 열사는 무엇을 고민하고 결심했을까요? 3.1절 전에 법이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이유가 되더라도 관심이 계속되어서 정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